여기서 꼭 제 면접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공수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 카메라에서 살짝 밑에 부분에 포스트잇을 좀 작게 잘라서 붙여놨어요. 눈동자에 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면접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해외 장학생 합격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우선 미래에셋 장학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부터 선발까지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견 포부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에셋 장학생이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 학생들이 조금 더 넓은 무대에서 더 큰 꿈을 펼치기를 바라는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서 설립한 장학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은 물론 네트워킹을 만들어주는 활동까지 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네트워킹을 좀 더 단단히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원 내용인데요. 미주, 유럽 기타 국가에서는 75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55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 이유, 제가 다른 장학이 아니라 미래에셋 장학생에 지원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장학 프로그램이랑 미래에셋 장학 프로그램이 지원이 안 되었는데 저는 그중에 가장 지원 폭이 큰 미래에셋 장학생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 프로그램이 지원 자격이 꽤나 빡빡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셋 장학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꽤나 널널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도전해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은 여기에 첨부해둘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및 선발 과정이에요. 일단 선발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 2차 면접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1차 서류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지원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서류까지 업로드하시면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팁을 살짝 드리자면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게 살짝 까다로울 수 있어요. 발급 신청을 하면 바로 발급되는 서류들도 있지만 하루 이상 걸리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급하게 하면 지원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34기에 지원하게 되어서 이런 질문을 받았고 기수별로 질문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질문과 제가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질문별로 간단한 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그냥 간단한 자기소개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팁은 구체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강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활동을 언급하게 되면 자소서에 좀 신뢰가 생기겠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교환학생을 지원하게 된 계기와 미래에셋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팁을 드리자면 많은 장학생 프로그램 중에서 왜 굳이 미래에셋이어야만 하는지를 어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질문에서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미래에셋 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장래 희망인 콘텐츠 제작자와 이 미래에셋 해외 특파원이라는 기자단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활동을 엮어서 다른 장학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래에셋 장학생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요. 교환학생을 통해 중점적으로 쌓고 싶은 경험과 그 경험이 본인의 성장과 진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팁은 본인 파견교와 엮어서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파견교에 대한 관심과 교환학생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명확하고 이 파견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패션 산업의 중심지인 밀라노로 파견을 나가게 되어서 주마다 개최되는 패션 위크에 참여하여서 한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본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의 팁은 문제가 되었던 상황과 해결 과정, 그리고 성과 및 깨달은 점을 자세히 작성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교내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 상황을 언급을 했고 해결 과정과 성과를 좀 자세히 작성을 해서 신뢰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문제를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것이 성장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 나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까지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소서까지 잘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한 달 정도 뒤에 이렇게 1차 서류 합격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1차 서류 합격 연락이 오면 2차 영상 면접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유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못하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 질문, 단체 생활 질문, 교환학생 관련 질문, 상식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예상 질문을 작성을 하고 답변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서 팁은 절대로 답변을 외우지 마세요. 답변을 외우지 말고 키워드나 경험을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달달 외우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오거나 또 말이 좀 꼬이면 정말 머릿속에 백지가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워가면 그것대로만 말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그리고 뭔가 한번 실수를 하면 말문이 턱 막혀버리는, 그냥 어떤 질문이 나오면 이 경험을 언급해서 이런 강점을 어필해야지,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셋 장학생 면접은 정말 특이하게 AI 온라인 면접이에요. AI 면접이 처음이어서 너무 감이 안 잡혀서 블로그나 뭐 이런 유튜브 후기를 되게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제스처 금지, 머리 고정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미소 유지인데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시선 유지. 저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동자에 막 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시선이 흔들리면 AI가 부정행위로 판단해서 면접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무서워서 이 카메라에서 살짝 밑에 부분에 포스트잇을 좀 작게 잘라서 붙여놨어요. 뭔가 응시할 만한 하나의 점을 이렇게 화면에 붙여서 스티커 같은 거 붙여서 그 점만 보고 말할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단정한 복장입니다. 저는 셔츠 위에 가디건 이렇게 입고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꿀팁! 뷰인터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AI 모의 면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AI 면접이 처음이신 분들은 꼭 뷰인터로 모의 면접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면접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점수로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더 좋은 건 점수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점도 알려줘서 내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면접까지 마치고 나면 최종 합격 연락이 이렇게 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장학생으로서 재단의 지원에 보답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